안녕하셨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북쇼 안 하겠다. 나는 대북쇼를 안 하겠다. 한미훈련도 강화할 것이고 나는 사드도 정상화시키겠다. 아주 단호합니다. 윤석열의 매력은 바로 국가 안보의 철저한 선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잘되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라는 그의 신념에 따른 그의 국가관, 바로 이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굳건하게 한미동맹을 힘을 축으로 해서 평화를 추구하겠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힘없이 평화 입으로만 내는 이런 평화는 뭡니까? 굴종의 평화죠. 자, 미사일을 쏘아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돈 170, 180억을 들여가지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여정이 말 한마디로 폭발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제대로 말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렇게 바다에서 북해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도 뭘 크게 항의를 하지도 못하고. 자, 우리 이렇듯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좌표가 좌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좌표를 긋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남북 그런 쇼를 갖다가 이제 대북쇼를 하지 말아야 된다. 대북쇼.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당해왔는가. 우리의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을 했고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한미훈련을 강화하겠다. 사드도 정상화하겠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사드. 그걸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정상화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안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철저하게 자기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다시 말해서 굴종입니다. 굴종적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노예죠. 노예 생활이죠. 예, 이 윤석열 후보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힘에 의한 축으로 만들고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간만에 정말 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시원한 국가안보관을 밝힌 것은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자 희망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길을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친북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탈원전 등등 소득주도 성장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펴면서 이 나라의 그 위험한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니 정말 남측 대통령 하면서 평양에서 연설하는 그 연설하며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한 국민들이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후보는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평화를 얻긴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한 이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100% 진실입니다.
집권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그래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그냥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상 외교가 아니다. 쇼다. 나는 그런 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정치의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는 나는 안 한다. 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시키겠다. 다 했습니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도 헌법 정신의 바탕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으로 갖고 있는 가치의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소위 인권에 맞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러한 헌법 정신에 맞춰서 외교안보도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힘의 추구에 의해서 지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화는 말뿐인 평화가 아니고 실제로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힘의 균형을 취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강한 정부가 되겠다. 강군을 만들겠다. 이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가지고 남북관계도 원칙과 일관성 있는 관계 정립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5년 만에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5년 가까이 돼서야 이런 말을 후보로부터 들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안보 비전을 밝힌다는 것, 외교 안보를 이러한 비전을 밝힌다는 것은 정말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지 못하면서 무엇을 민생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무슨 문화가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 나라가 안보가 지켜지지 않는 나라, 그거 대통령 하는 맛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게 바로 과거서부터 그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삼축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출발을 원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초고속, 극초음속 이것을 갖다가 이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외신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는데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거 작정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나간 게 선제 공격하겠다. 쏘기 전에 선제 공격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킬체인입니다. 뭐냐? 아니 평양에서 쏘았는데 1분 내로 이 서울이 초토화되는 것이 바로 극초음속인데 어떻게 해서 뭐 시기를 보고 뭘 보고 뭘 장착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바로 그냥 원점, 다시 말하자면 이 핵미사일을 탑재를 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걸 전부 탐지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쏘아 올리려고 하기 바로 직전에 그냥 원점 타격해버리겠다는 바로 이것이 선제 타격, 킬체인. 또 쏘자마자는 시간이 1분 내로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점 타격을 해야 돼요. 윤석열 후보의 그 안보관은 정말 듣기만 해도요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기분이 싹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는 그 기자 질문에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무슨 군대가 군사훈련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미 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사드 기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사드를 지금까지도 제대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거기서 막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물조차도 공급을 못하게 공중급유를 할 정도, 공중
이런 물도 먹을 식수도 나를 정도로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지탄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굳건하게 맺혀진 한미동맹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그 토대에서 북한과 중공 쪽으로 기울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는가? 우리가 뻔히 봤지 않습니까?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고 그런 비판도 하고 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모욕을 가했습니까마는 말 한마디 응대 한마디 못하는 바로 이런 것은 나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외교 안보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의 가치의 척도가 돼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힘 그것이 애국심입니다. 네. 성주 사드 기지를 보라.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이 기지 주변을 접수해서 육상으로 물자 공급을 할 수도 없고 헬기로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걸 방치하는데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나 라고 얘기한 윤석열의 그 말 하나도 틀린 바가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사드를 없애겠다는 거죠. 아, 참. 2017년 3월달 중국 관영 CCTV하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내가 된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후보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한 것은 민주당 정권과의 외교안보 정책 차별점을 한미동맹 정상화에 두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미동맹은 그냥 동맹이 아닙니다. 이건 혈맹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이 나라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6.25 남침을 했을 때 정말 이건 6.25 남침 그 소련과 중공의 승인하에 미뤄왔을 때 대한민국이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부산 거기에 금방만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그 밑으로 다 피난을 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는 일촉즉발 그 단계에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간곡한 그 편지로 결국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여기 해서 미군 유엔군이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거 맞습니다. 유엔군의 피와 땀으로 함께 미국의 힘과 땀으로 한국의 힘과 땀으로 결국 이들을 철퇴를 내렸는데 그때 젊은 미군이 죽은 사람들이 몇만 50만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5만입니다. 5만 정도가 죽었죠. 그리고 사상을 당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친 분들. 이 미국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미군의 피를 흘린답니다. 아무런 해줘야 될 이유 없이 다만 인도주의적으로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하소연 때문에 대한민국을 눈을 돌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와준 겁니다. 이 고마운 이 혈맹을 갖다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 많이 흐트렸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동맹 정상화에 두겠다. 바로 이것을 선언했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도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소위 북한을 대변하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금 이 말하는 이 윤석열 후보의 그 정신세계는 바로 대한민국을 꼭 구해내겠다. 확고한 어떤 위치로 만들겠다는 그의 신념이 어려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다면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가 국제적인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다. 확실한 검증을 받아라. 국제적인 소위 전문가적인 국제 전문가적인
검증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 핵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다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제가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대북 인도적 제공과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윤 후보가 여권에서 문제 삼는 소위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선제 타격은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선제 타격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그냥 막고 가만히 죽으란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리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고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한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도 빨리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생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공약보다도 바로 이런 국가 안보 외교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나오나 하고 제가 여의 관찰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 글로벌 어떤 이런 외교 안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사드라든가 선제 공격론이라든가 또는 기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드 기지 문제라든가 이걸 구체적으로 담론으로 다 꺼내들고 실질적으로 얘기해 나가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숨을 푹 쉰 게 아니고 후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한숨이냐?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쓸 그런 찰나에 와 있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선 시계가 40일도 채 안 남았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통한 확실한 정권 교체, 100%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